자, 오늘 그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산과 염기야. 산과 염기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바로 이 산이라는 애랑 염기라는 애가 만나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제 중화 반응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산과 염기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산화한원처럼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정의가 아레니우스 정의라는 게 있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라는 게 있고요. 자, 이거 뭐 다 학자들 이름이야. 학자들 이름. 그리고 루이스 정의라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통과에서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요 한 가지 아레니우스 정의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산과 염기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거기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이제 사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이 한두 개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산과 염기는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자, 이제 첫 번째 산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산. 자, 우리가 이제 엑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애들을 산으로 부르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어떤 애들이냐면 자, 물에 녹였을 때 우리 물에 녹인 걸 뭐라 그래?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산이라고 부르자.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 부르자 약속을 한 거야. 내놓는 물질, 그지?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우리가 여기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 이 아레니우스 정의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 뭐 수용액일 때만 산이 된다는 거고, 뭐 또 수소이온을 내놓지 않으면 그럼 산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요것만 갖고 얘기를 해보잔 말이야.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 수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도 이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이제 산으로 뭐가 있냐. 자, 묽은 염산. 묽은 염산. HCl이라고 쓰지. HCl. 자, 그 다음에 묽은 질산. 묽은 황산.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 탄산. 뭐 요런 것들. 그래서 보면 다 산자로 끝나요. 이렇게 산자. 우리말로 써져 있을 때는 다 산자로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적지 않은 애들 중에서도 이제 산자로 끝나는 애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 몇몇 개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젖산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많지. 뭐 그런 것들 다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염산은, 그리고 이제 여기 묽은이라는 말은 결국 물에 녹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염산은 HCl, 묽은 질산은 HNO3, 묽은 황산은 H2SO4, 아세트산은 CH3COOH, 탄산은 H2 뭐 CO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이 물질들 화학식 보면 다 수소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수소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얘네 또 공통점이 뭐냐면 비금속 다 공유결합 물질인 거야. 우리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다만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아도 그냥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지금 자, 얘네들은 다 공유결합 물질인데 지금 정의에 따르면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유결합 물질인데 나뉘어진다는 거야. 이온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그러니까 묽은 염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네들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한다. 뭐 요 정도 일단 또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 음이온 나뉘어지는 걸 이온화라 그래. 이온화. 그래서 그 이온화 되는 것을 요렇게 화학 반응식 형태로 나타내 주는 거. 이렇게 요걸 이온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화식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는 뒤에 가서 이 중화 반응 가서 써먹어야 되거든. 특히
요게 일종의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HCl 하나를 물에 녹이면 수소이온 하나와 염화이온 하나, 즉 1대1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염산 분자인데 분자 10개를 물에 녹이면 얘가 10개가 생기는 거고,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묽은질산 써보면 이온화식은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렇게, 황산은 EH 플러스와 SO4, 뭐 또 이것도 높아시면 얘기하지만 얘네들 각각의 이온식도 또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온화식을 쓰려면. 그 다음에 얘는 H 플러스와 CH3COO 마이너스 이렇게, 탄산은 EH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온화식을 다 썼어. 그럼 썼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염산이나 질산 같은 경우에는 분자 하나당 수소이온 하나가 생기잖아요. 뭐 질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얘는 황산 분자 하나당 수소이온이 2개가 이온화가 되거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분자 하나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 하나 생기는 애들을 일가산이라 그래. 일가산. 일가. 그럼 얘도 일가야. 그럼 이렇게 2개가 생긴 애들은 우리가 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학교 시험 나올 때는 대부분 일가가 나오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낸다.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낸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가를 또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가 아니면 이가가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가수라고 하는데 이 가수가 몇 가지도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온화식을 쭉 써보니까 뭐 1개가 됐건 2개가 됐건 이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다 지금 공통적으로 뭐야?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을 내놓더라.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바로 이 수소이온 때문에 어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 그래서 산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산성 이렇게 얘기해요. 산성. 산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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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성질이 있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얘네들이 다 종류가 다른 애들이니까 뭐 서로 다른 성질도 있겠지만 공통된 성질로 첫 번째, 자, 맛을 보면 신맛이 나는 거야. 아까 이제 여기 써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산들이 뭐 우리말로 이제 산자로 끝난 애들도 있다고 했지만 뭐 먹었을 때 신맛 나면 또 거기에 산이 들어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우, 황산을 어떻게 먹어요? 염산을 어떻게 먹어요? 뭐 먹지 못하지. 직접적으로 먹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 켜주면 먹을 수 있거든. 그게 바로 식초야. 우리 식초 생각하면 대번 생각나지. 신맛.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신맛 난다. 신맛 난다. 두 번째.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분자이지만 이온화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용액 속에 분자를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이 수소이온이겠지. 음이온으로 나뉘어졌으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얘네들이 각각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면서 결국 수용액이 전류가 통한다. 자, 수용액에서 전류 통한다. 그래서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는 물질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은 전해질이죠. 물론 이온결합 물질 중에 앙금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류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전해질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산, 얘 또한 전해질이다. 그죠? 얘 또한 전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요거 이제 앞에 산화논에서 나왔던 건데, 금속하고 반응함. 이게 산성을 띠는 수용액들이겠지, 얘네들이. 그 산성 수용액에 내가 어떤 금속을 집어넣게 되면 금속과 반응을 해서 그 결과 뽀글뽀글뽀글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기체가 발생. 그러니까 자, 수용액을 만들면, 얘네들 수용액을 만들면 여기 안에 수소이온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앞에 산화논에서 얘기했어. 금속을 집어넣어. 자, 근데 어떤 금속이냐면 우리 산화논에서 얘기했잖아. 반응성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인 경우에만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게 나오거든. 그래서 얘네를 집어넣으면은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자 잃고 그 수용액에 들어있던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돼서 뽀글뽀글 이렇게 기포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물론 이때 이제 금속은 이온으로 변하니까 점점 녹아서 사라지겠지. 그래서 우리 흔히 그냥 금속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반응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얘네들이 다 금속,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산화원이니까 만약에 금속인데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여기 넣더라도 반응을 안 하겠지. 그래서 반응성이 제일 작은 게 금이야, 금. 금은 예를 들어 염산에 넣어도 녹지 않아. 황산에 넣어도 녹지 않는 거지. 그래서 금과 같이 이제 반응성이 매우 작은 애는 아니고 반응성이 커야 돼.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성 용액에 녹지 않아. 그런데 염산하고 질산을 적당한 비율로 섞으면 금도 녹인다는 거야, 금도. 그래서 그 염산하고 질산 섞은 거를 왕수라고 그래, 왕수. 왕. 야, 네가 물 중에 왕이구나. 그래서 왕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건 뭐 조금 특이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생긴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에 뭐 그렇게 대표적인 금속의 어떤 반응식 써놨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마그네슘이 염산 수용액하고 만나면, 자, 수용액도 이제 화학 반응식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원래 화학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수용액 속에는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게 그냥 이온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셈이고, 그러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 개선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반응식도 이제 교재에 써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금속과 반응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대리석이라고 하는 거지. 대리석, 뭐 석회암, 응? 그리고 뭐 우리 흔히 집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뭐 달걀 껍질, 응? 조개 껍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그 주성분이 뭐냐면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 탄산칼슘. 그래서 탄산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진 애들하고 이 산하고 만나면 반응하는 거야, 또. 반응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달걀 껍질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뭐 우리 아까 아세트산하고 물하고 섞은 게 식초라 그랬잖아. 뭐 예를 들어 식초 떨어뜨려도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거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염산을 여기다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 표면에서 부글부글 이제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탄산칼슘 성분은 점점 좀 녹아서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왜 내가 지금 영상을 따로 찍는 거라 우리 수업 시간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대리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탄산칼슘 성분이니까 산성비 내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날아가니까 대리석이 점점 부식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식된다. 그게 바로 이제 요거 때문인 거야. 그 대리석에 이런 성분하고 산성비에 들어있는 산이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리석이 부식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점점 녹아 사라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탄산칼슘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 요것도 뭐 화학 반응식은 우리 교재에 써 있으니까 그 교재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섯 번째는 뭐냐, 이른바 지시약이라는 걸 떨어뜨려.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따로 정리할 건데, 그래서 뭐 지시약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이 산성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알려주는 약품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BTB가 있어. BTB를 염산에 떨어뜨리면 노란색, 질산에 떨어뜨리면 노란색. 그러니까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노란색, 즉 색깔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치? 공통된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 요 색깔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따로 정리하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로만. 그래서 뭐 BTB라는 거 나오고 리트머스라는 거 나오고 뭐 페놀프탈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지시약을 떨어뜨리든 간에 다 같은 색이 나타난다. 그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는.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얘네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 산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도 종류가 다르니까 뭐 서로 다른 성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는 바로 요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음이온. 음이온이 다 다르잖아.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음이온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요 음이온에 의해서는 이 수소에 의해서는 이런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는 거고 음이온에 의해서는 서로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산의 특이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산의 특이성은 바로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써져 있으니까 산성이라는 성질이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구나 라고 지금 배우지만 만약 우리가 몰라, 너희가 모르는 상태라 그러면 이 양이온, 음이온 중에 어떤 이온 때문에 이른바 산성이라는 성질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실험이 하나 있어. 자, 그 페이지로 이제 116페이지가 될 텐데, 그지? 116페이지가 될 텐데,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산성이라는 성질이 어떤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가, 그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름 종이가 이렇게 종이가 하나 이렇게 있어, 종이. 자, 이 종이가 당연히 전기가 안 통하겠지. 그러니까 이 거름 종이에 전기를 통하게 하려고 얘를 어떤 전해질, 아까 전해질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는 데는 다 전해질이야. 그게 뭐 산이건 뭐건 간에. 그래서 전해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이라는 수용액에다가 적셔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산칼륨이라는 수용액에는 칼륨이란 이온 들어있고 질산이란 이온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름종이를 적시면 이 표면에 칼륨 이온하고 질산 이온이 이렇게 이제 있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잠깐만. 자, 그래서 이제 요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존재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집게 이렇게 딱 양쪽이 연결한 다음에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전류가 통하게 되겠지. 물론 이제 그 전에 여기다가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이제 하나 같이 맞물려 놓는 겁니다. 뭐 아까 지시약 정리를 안 해줬지만 여기다가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이렇게 딱 올려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그 상태에서 자, 염산을 적신 실 하나 이렇게 딱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실이 염산에 적셔져 있기 때문에 요 실내는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거라고. 보이진 않지만.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제 전원을 딱 연결하는 순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자, 칼륨이라는 양이온과 수소이온이라는 이 양이온은 어디로 이동하겠어?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여기 염화이온하고 질산이온은 이제 플러스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그지? 그래서 봤더니 자, 이 리트머스 종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산성이라는 성질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 얘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을 떨어뜨리거나 적시게 되면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마이너스극 쪽으로.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애가 누구였어?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애가 칼륨 이온하고 수소 이온 인 건데, 그지? 그리고 이제 플러스극으로는 염화 이온하고 이제 질산 이온이 이동을 하겠지. 근데 아무튼 마이너스극 쪽으로 붉은색으로 변해갔다는 얘기는 요 칼륨하고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난다.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제 누구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칼륨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자고. 칼륨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내가 전부 동일하게 장치하는데 칼륨만 다른 이온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름 종이를 황산 칼륨으로 바꿔. 아니지. 질산 칼슘 이온으로 바꿔요. 칼슘이라는 물질을 바꾼다고 치자고. 질산 칼슘으로. 그러면은 칼륨 이온 대신에 칼슘 이온이 있을 거니까 뭐 칼슘 이온도 똑같이 마이너스로 가겠지. 그러면 어쨌든 칼륨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거라면 칼슘으로 바뀌었을 땐 색깔이 안 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직접 해보는 건 아니지만 해보면 여전히 색깔이 변하거든. 그 얘기는 칼륨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결국 수소이온 때문에 리트머스 색깔이 변했구나. 즉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했지만, 그래서 산성이라는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사실은 내가 영상을 다시 찍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아까 우리 수업할 때랑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여기 이제 산 5개 써놨잖아. 그죠? 자, 산. 근데 이 산을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다. 아까 이제 묽은 염산 있었고, 묽은 질산 있었고, 묽은 황산 있었고, 아세트산 있었고, 그 다음에 탄산 있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HCl, HNO3, H2SO4, CH3COOH, 얘는 H2CO3. 그죠? 자, 이온화식은 내가 더 쓰진 않을게. 그럼 일단 이렇게 우리가 5개 써놨었는데, 얘네들을 요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묽은 염산, 묽은 질산, 묽은 황산은 우리가 보통 강한 산이라고 그래. 강한 산. 그리고 아세트산하고 탄산은 약한 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한 산은 뭐 줄여서 이제 강산, 약한 산은 줄여서 약산이라고도 합니다. 잠깐만. 자꾸 미안합니다. 영상 중에 자꾸 뭐가 있네. 그래서 이제 강산, 약산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면 이른바 이온화 정도라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 이온화 정도. 말 그대로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됐느냐 이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물에 잘 녹는다고 해서 이온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물에 잘 녹는 거랑 이온화 되는 거랑은 별개 문제인 거야. 물에 녹은 애들 중에 얼만큼의 비율로 이온화가 되느냐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에 잘 안 녹아. 안 녹아도 내가 이걸 억지로 100개를 녹였어. 그럼 그 녹은 100개 중에 몇 프로가 이온화 되느냐인 거야. 그거 가지고 나누는 건데, 그래서 강산은 거의 100% 이온화 된다고 보면 되고, 약한 산은 뭐 한 1에서 2% 정도 이렇게 이온화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산하고 아세트산 갖고 얘기를 하자면, 자, 염산 분자를 잘 녹든 잘 안 녹든 내가 100개를 물에 녹였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온화식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얘가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 그러니까 분자 하나당 수소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하나, 이게 사실 화학 반응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100개를 녹였는데 얘가 100개가 다 이온화 된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몇 개? 100개가 존재하는 거야. 수소이온이 100개가 존재하는 거야. 100개. 그러면은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은 1대1로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100개면 염화이온도 100개가 들어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한 산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산이라고 치면, 아세트산 분자를 똑같이 100개를 녹였어. 잘 녹든 안 녹든, 뭐 안 녹으면 억지로라도 녹여서, 뭐 실제로는 잘 녹지만 녹였어. 근데 얘는 한 1%만 예를 들어서 이온화가 된다고 하면 그 녹은 100개 중에 하나만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이온화식에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얘 분자 하나가 이온화 되면 수소이온 하나와 아세트산 이온 하나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가 이온화 됐다 그러면 얘는 수소이온이 하나인 거야. 하나.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이라는 것도 하나가 존재할 거고, 그럼 나머지 내가 녹인 100개 중에 99개는 어디 가냐? 그냥 이온화 되지 않고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분자 상태로. 이온화가 되지 않은 것 뿐이야. 요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강한 산은 녹인 놈이 전부
거의 전부 이온화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약한 산은 이온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이가 뭐냐. 일단 얘는 같은 양을 녹였을 때 얘는 이온이 200개가 존재하는 거고 얘는 2개가 존재하니까. 자, 이온이 존재하면 전류가 통한다니까? 그지? 그럼 얘는 동시에 200개가 움직일 거고 얘는 2개만 움직일 거니까 이른바 강한 산은 강전의 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류가 굉장히 잘 통하는 거지. 이온이 많으니까. 반면에 얘는 안 통한다고 하면 안 돼. 약한 산이 안 통한다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온이 존재하긴 하니까 통하긴 통하는데 강한 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통한다. 그지? 그래서 약전의 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전의 질. 응? 약전의 질. 그래서 강산은 강전의 질, 약산은 약전의 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럼 이제 수소 이온이 어쨌든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산성 성질 중에서 뭐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금속 집어넣으면 반응해서 이제 수소 기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플라스크에다가 예를 들어 염산, 아세트산 같은 양을 준비해. 같은 양을 물에 녹인 걸 준비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여기 이제 저 그림에 따르면 수소이온 100개, 여기 수소이온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을 조금 집어넣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할 거 아니야. 발생하는데 그 수소 기체가 되려면 일단 수소 이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다시 쓰진 않겠지만 수소 이온 2개가 전자 2개를 얻으면 이제 수소 분자가 된 수소 기체가 되는 거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얘는 수소 분자가 50개가 만들어질 거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지면 뭐 절반, 2분의 1개 만들어지겠지. 얘는 수소 기체가 많이 발생하고 얘는 조금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 풍선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씌워 놓는다 그러면 얘는 그 100개가 전부 수소 기체가 되니까 풍선이 커지겠지. 근데 얘는 수소 기체가 조금 발생하가 작다고. 초반에는 이런 차이를 보여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여기 있는 수소 기체가 못 빠져나간다 그러면 얘는 내가 녹인 100개가 한 번에 이온이 다 된 거지. 그게 한 번에 수소 기체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대로라면 얘는 내가 녹인 것 중에 하나만 이온화가 돼서 그게 수소 기체가 된 거잖아. 그러면 아직 이온화 되지 않은 분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얘도 조금씩 1%, 2%씩 이온화가 되니까 처음에는 요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얘도 수소 이온은 100개가 돼야 되는 애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크기가 얘랑 같아지는 거야. 근데 초기 반응 속도라 그래서 초기에는 얘가 더 빠른 것 뿐이다. 얘는 그 100개가 한 번에 다 수소 기체가 된 거고 얘는 한 개씩 야금야금 수소 기체가 되는 것 뿐이다. 그래서 강한 산과 약한 산은 또 이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이라는 거 이제 살펴봤거든. 산이라는 거 살펴봤는데, 그러면 염기는 산하고 뭐 의미만 다르지 거의 지금 패턴이 비슷합니다. 거의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재 밑에 보면은 뭐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산 그래가지고 뭐 몇 가지 이제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아세트산 같은 경우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식초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과일 같은 거 먹었을 때 신맛이 나면 거기에 이제 산이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몬이나 이런 거 신맛이 나는 과일은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또 산이 또 들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벌레 물리거나 모기 물리면 간지럽잖아. 뭐 폼산이라는 개미, 뭐 벌레, 모기 침 속에는 이제 폼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러지를 일으켜서 이제 부어오르고 간지럽고 한 거다. 뭐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염기 한번 보자. 염기. 자, 염기는 이제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그지?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수소이온 내놓는 애들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 내놓는 애들은 산이라 부르는 거고,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이라는 걸 내놓는 물질은 우리가 염기라고 하자 약속을 한 겁니다.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 수산화이온.
그러면 얘도 아까 산과 마찬가지로 화학식 보면 수산화 OH가 이제 들어있겠지. OH가. 그래서 대표적인 염기로는, 자, 우리말로 하면 수산화 뭐뭐뭐, 수산화 뭐뭐뭐 이렇게 끝나면 그게 다 염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뭐 수산화 바륨,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아까 서두에 내가 우리가 배운 산과 염기는 아레니우스 정의에 이제 거기에 또 아레니우스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염기가 몇 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암모니아라고 불러. 암모니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좀 다르긴 할 텐데 암모니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암모니아 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암모니아 수라고 선생님 설명할게. 암모니아 수가 있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 왜냐면 얘를 내놓으려면 얘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사실 이게 물에 녹아서 암모니아 수인 거지 그냥 암모니아는 NH3이기 때문에 OH가 없어. 근데 이제 얘가 물하고 만나면 이제 사실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염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특이 케이스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보면은 수산화 나트륨은 NaOH, 얘는 KOH, 얘는 수산화 칼슘은 CaOH2, 얘는 뭐 BaOH2. 자, 암모니아수는 원래 암모니아는 NH3고 얘가 물에 녹으면 이제 암모니아수라고 그래서 암모니아수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NH4OH.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암모니아가 물하고 만나서 뭐 그냥 얘가 생기는 셈이다라고 이렇게 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보면은 다 OH가 있지, 그죠? 다 OH가 있어 이렇게 다 OH가 있다, 그죠? 다 OH가 있네. 뭐 얘도 그냥 여기 써놓은 거대로라면 OH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그 아까 산은 전부 공유결합 물질이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암모니아수 제외하고 얘네들은 다 지금 어때? 앞에 금속 원소가 있어. 그래서 다 또 이온결합 물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온결합 물질.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OH-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이온화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또 이온화식 한번 써보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얘는 CaE 플러스 EOH 마이너스, 얘는 BaE 플러스 얘도 EOH 마이너스, 이렇게 얘는 NH4 플러스 OH. 자, 참고로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서 반응을 하는 걸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의 이온, 이 두 개의 이온으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암모니아수가 또 염기성을 띠는 건데, 그래서 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얘네 다 뭐야?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그지? 들어있거나 갖고 있구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어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염기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는 거야?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야. 염기성. 염기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그럼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일단 물론 얘네들은 좀 이따 왜 그런지 나오겠지만 먹으면 죽어요. 큰일 나. 물론 염산도 먹으면 죽지. 그지? 특히 얘 먹으면 죽어. 그지? 먹으면 죽는 이유가,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먹게 되는 경우도 조금 있어. 특히 이제 요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 수산화 칼륨이나 수산화 나트륨은 비누에 사용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비누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입술에 묻어갖고 어떻게 하다가 살짝 맛보게 되면 겁나 쓴맛이 납니다. 자, 염기성은 쓴맛을 나타나게 돼. 자, 두 번째, 얘도 지금 보면 어때? 양이온, 음이온 어쨌든 나뉘어졌으니까 종류에 상관없이 수용액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는 거니까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겠지? 자,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전해질이라고 한다. 응? 전해질이라고 한다. 산도 전해질이고 염기도 전해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산은 그래도 반응성이 큰 금속하고 만나면 반응해서 뭐 수소기체 생긴다 그랬잖아. 자, 염기는 대부분의 금속하고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심해. 대부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맞고 틀리고 달라질 수 있다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뭐야? 모두란 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속 중에는 염기하고 반응하는 금속도 있다. 뭐 요 정도로만. 그지? 없진 않다. 근데 이제 그 아주 지엽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는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반응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알면 되는데 뭐 아까 산에서도 나왔던 뭐 아연이나 뭐 알루미늄 같은 애들은 이렇게 염기하고도 반응합니다. 사실은 반응하면 어떻게 돼? 똑같이 수소기체가 생기긴 합니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지금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네 번째가 이제 염기에선 중요할 것 같아. 아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이유가 물론 산도 염산도 벌컥벌컥 먹으면 죽는 거지. 근데 특히나 이 염기는 먹으면 죽는 이유가 우리 내장기관에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다 죽는 거야. 뭐 보통 뭐 농약도 성분 다르긴 하지만 농약 같은 거 먹고 죽는 사람들이 이제 막 엄청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 것처럼 염기 마시면 왜 그러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내장기관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단백질이 이렇게 내장기관이 녹아내리는 거야. 그래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우리 흔히 화장실 청소할 때도 이제 수산화나트륨이 이용되는데 락스라고 하지, 락스. 그게 수산화나트륨이 5% 정도 농도로 들어있는 거거든. 자, 그것만 먹어도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오인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 뉴스 같은 데 가끔 나오잖아. 그러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실려가서 위세척을 해야 돼.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씻어내 줘야 됩니다. 왜? 이때. 그래서 이제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비누에 사용되거나 하수구 세정제에 사용된다. 하수구 세정제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미끌미끌 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 단백질이 녹아서 미끌미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세정제 아까 락스 얘기했지, 락스. 우리 하수구가 막히는 원인의 거의 99.9%. 우리 이제 세면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관이 사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직관이 아니고 구부러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면하다 보면 그 머리카락들이 선생님은 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좀 많이 빠졌는데 머리카락들이 엉켜서 여기에 막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안 내려가는 거거든. 그래서 락스를 부어주면 그 락스에 얘가 한 5% 정도로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거에 의해서 이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이게 녹아서 흐물흐물해져요.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그러면 그때 물을 흘려보내면 이게 씻겨 내려가면서 이제 막히는 하수구가 뚫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누나 하수구 세정제 만드는데 이용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먹으면 큰일 난다. 참고로 이제 요 수산화나트륨 요거 수용액 원액을 뭐 양잿물이라고도 하지, 양잿물. 그래서 양잿물 먹으면 죽는다는 표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야. 지시약 떨어뜨리면 자, 물론 아까 산 일대랑은 색깔은 다르지만 다 같은 색을 띱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떨어뜨리던, 칼륨에 떨어뜨리던, 칼슘에 떨어뜨리던, 바륨에 떨어뜨리던 전부 같은 색깔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뭐 BTB 같은 경우에 뒤에 따로 정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파란색 띠고요, 얘도 파란색 띠고요, 얘도 파란색 띠고요. 다 파란색을 띱니다. 이거 떨어뜨리면. 이제 그래서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어떤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공통된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 요거 색깔에 대한 건 뒤에 가서 따로 정리합시다. 그래서 염기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공통된 성질들이 얘네들한테서 전부 나타난다. 전부 나타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산하고 똑같잖아. 이 음이온에 의해서 공통된 성질이 나타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네들마다 조금씩 다른 성질도 있을 거 아니야. 바로 그거는 양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양이온 때문에. 그래서 요 양이온에 의해서는 서로 다른 성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염기의
특이성이라 그래서 염기 특이성은 양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지금 산하고 똑같잖아, 패턴이. 그지? 화학식만 다르고 뜻만 다른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염기성이라는 성질이 지금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죠?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건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염기성을 확인해 본다고 하자 이거지. 그지? 어떤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가. 아까 산처럼 동일한 실험을 해보는 거야. 똑같이 거름 종이를 준비해. 거름 종이 준비하고, 자, 이 거름 종이를 똑같이 질산칼륨이라는 전해질 수용액에다가 적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트머스 종이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려놓는 거야. 잠깐만, 어쨌든 이 이제 표면에 질산칼륨에 적셔놨기 때문에 칼륨 이온 들어있을 거고, 질산 이온 들어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집게를 딱 물려. 집게 딱 물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산화 나트륨 적신, 수용액에다 적신 C를 올려놓는 거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C를 올려놓으면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 실 안에 이제 뭐야, 나트륨 이온 들어있고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고 하겠지.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극 이쪽 플러스극 전원을 딱 연결하면 어떻게 돼? 이온들 이동한다고. 그래서 칼륨하고 나트륨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할 거고, 수산화 이온하고 질산 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봤더니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말이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번에는 플러스극 쪽으로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야. 그치? 푸른색으로 변해가더라. 얘가. 그러면 지금 봐. 아까 산하고 똑같아. 자,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한 게 뭐야? 칼륨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고.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극으로 이동한 게 누구야? 수산화 이온하고 질산 이온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극으로 파란색 변했다는 얘기는 플러스극으로 이동한 수산화 이온이나 질산 이온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도 염기성을 만나면 푸른색으로 변화내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는 거냐? 얘도 똑같아. 그럼 만약에 질산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면 동일한 실험을 한 번 더 할 때 질산 칼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황산 칼륨으로 바꿔서 실험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질산 이온 대신에 황산 이온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실험을 했을 때 어때? 만약에 아까처럼 질산 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거라면 질산 대신에 황산이 있으면 색깔이 안 변해야지. 근데 여전히 변하더라 이거지. 그럼 여전히 변한다는 얘기는 질산 이온 때문에 색깔 변하는 게 아니구나. 즉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산하고 거의 똑같죠.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으로 바뀐 것 뿐이고 플러스극이 마이너스로 바뀐 것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이온들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이동은 하는 거야. 단지 얘네가 색깔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동은 다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염기성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 우리 아까 이제 마지막에 산도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염기도 종류가 있어. 자, 요렇게. 근데 지금 저기 적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같은 애들은 다 강한 염기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밑에 수산화 바리움, 뭐 암모니아수 이런 거는 이제 약한 염기라고 하거든. 줄여서 약염기. 얘는 이제 줄여서 강염기가 되는 거야. 자, 나누는 기준은 뭐겠어? 똑같습니다.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온화가 얼마나 잘 돼요. 물에 잘 녹고 안 녹고 상관없이 뭐 안 녹으면 억지로라도 녹여서 같은 양을 녹였을 때 강한 염기는 마찬가지로 강산과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거의 100% 이온화 된다는 거지. 얘는 1, 2% 이온화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에 녹는 거랑 관계없다 그랬잖아. 자, 수산화칼슘 물에 잘 안 녹아. 암모니아 물에 겁나 잘 녹아. 그럼 봐, 얘는 물에 잘 안 녹는데 강염기고, 얘는 물에 겁나 잘 녹는데 약염기니까 이게 물에 잘 녹고 안 녹고 하는 관계가 없다. 어쨌든 녹았을 때 이온들이 얼마나 잘 나뉘어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아까 언급은 안 했는데, 아까 산처럼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뭐 한 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다만, 그냥 화학 반응식상 하나가 이온화돼서 수산화이온이 하나가 생기면 얘도 일가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가염기, 얘는 이가염기,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가가 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이제 참고로 요 수산화칼슘이 물에 잘 안 녹긴 하는데, 요거 물에 녹인 걸 우리가 흔히 석회수라고 합니다. 석회수. 수산화칼슘이 물에 녹은 거 석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비누 만들 때 많이 이용이 또 되고, 하수구 세정제 만들 때도 이용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수산화 바륨이나, 그 다음에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뭐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이제 속 쓰릴 때 먹는 약을 제산제라고 하는데, 그런 데 이제 조금 들어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참고로,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내신 때 조금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전반적인 어떤 그냥 그 내용만 좀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과 염기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산은 어쨌든 종류에 상관없이 다 수소이온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을 표시할 때는 보통, 그리고 뭐 염산, 황산, 질산 상관없이 그냥 산 그럴 때는 보통 HA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제 A가 엑시드의 A 딴 거라서. 그래서 수소이온하고 뒤에 어떤 음이온으로 나뉜다. 보통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염기는 이제 베이스잖아. 베이스인데 이제 양이온만 다 다르잖아. 그래서 보통 BOH라고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염기를 지칭할 때는 BOH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얘는 뭐 B 플러스 내지는 E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나타내긴 합니다. 그래서 산은 뭐 보통 HA, 요 앞에 H가 하여튼 붙어서 뭐 HA, 뭐 HB 뭐 이렇게 두 개를 줄 때는 HA, HB라고 주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염기는 이제 OH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영상을 다시 찍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건데 찍는 김에 하나 덧붙이고 넘어가자면, 염기들은 지금 화학식으로 썼을 때 다 OH를 갖고 있잖아. 근데 이 화학식을 썼을 때 우리 메탄올, 에탄올이라는 게 있거든. 자, 메탄올은 보통 메탄올은 CH3OH라고 쓰고, 얘는 C2H5OH라고 많이 쓰거든. 뭐 시성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자, 에탄올은 이제 참고로 우리 흔히 소독약에 사용되는 알코올, 그 다음에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고,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이야. 근데 아무튼 알코올이거든. 그래서 걔네들을 화학식을 쓸 때 이렇게 보통 써준단 말이야. 그럼 얘네 보면 여기 OH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얘네가 물에 녹으면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얘네처럼 분리가 될 것 같지 않아? 전혀 안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메탄올이나 에탄올 일부러 이렇게 식으로 써놓거든. 염기인 걸로 착각하게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염기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물에 녹아도 염기성을 띠는 게 아니란 얘기야. 꼭 명심해야 돼. 염기 아닙니다. 요거 이온화되면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야. 그럼 선생님,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뭐예요? 중성이야, 중성.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그냥 중성입니다. 그래서 요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얘네 염기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산과 염기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 자, 영상으로는 이어져 있을 텐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지시약 얘기하고 중화반응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중화반응 들어갈 건데, 중화반응은 아까 얘기했던 산과 염기가 이제 서로 만나서 반응하는 건데, 그 본격적으로 중화반응 들어가기 전에 그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지시약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H라는 거 얘기를 후딱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띠게 되는 거고, 염기를 물에 녹이면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산성도 아니고 이제 염기성도 아니면 이제 중성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액성이라고 하는데, 그 액성을 알려주는 약품이 이제 지시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산성을 띠느냐, 얼마나 염기성을 띠느냐를 그냥 어떤 뭐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 준 게 이제 pH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 그래서 좀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빠르게. 말 그대로 수소이온이 얼마나 물에 녹아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게 사실 계산식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 우리 로그는 뭐 다들 배웠을 테니까, 그치? 뭐 학교에서는 아직 안 배웠다 쳐도 대부분 다 배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농도인데 이게 사실 들어있어 봐야 아주 적은 양이야. 뭐 10의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걸 그냥 간단한 정수를 바꿔주기 위해서 로그를 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용액의 수소이온이 뭐 10의 마이너스 7승, 뭐 정확하게 이제 7승 몰 농도라 그래갖고 이제 7승 몰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숫자만 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저 pH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수소이온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7이 앞으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pH가 얼마가 나오냐면 7이 나오는 거야. 7. 자, 우리가 보통 그래서 pH가 7이면 이걸 중성이라 그래요. 자, 참고로 pH 값은 0부터 14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pH가 7이면 이제 중성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게 뭐 1000만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쨌든 수소이온 들어있으면 산성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중성이라고 할 때는 수소이온만 들어있진 않아요. 사실 POH라는 것도 있거든. OH-도 사실 들어있어. 근데 중성이라 하는 이유가 이게 같아요. 그 들어있는 양이 같아서 결국엔 중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이제 pH가 7이면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의 수소이온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수용액이든지 얘랑 얘가 둘 다 들어있다 보면 돼. 그래서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들어있으면 그때는 수소이온이 더 많이 들어있게 되는 셈이 되거든. 수산화이온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로그 취해서 계산해주면 얘는 6이 나올 거야. 6.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많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울 중화반응에 의해서 서로 쌤쌤 된다고 쳐도 수소이온이 남아있거든. 어쨌든. 그러면 이때부터를 산성이라 부르는 거야. 뭐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은 이제 뭐 수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얘는 1000만분의 1, 얘는 100만분의 1, 얘는 10만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pH가 5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수소이온이 많아질수록 pH 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다는 거지, 작다는 거. 이제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가 차이가 나면 pH는 1만큼 차이 나는 거지. 10배마다 1씩 줄어든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또 10배여서 또 1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만약에 100배 차이가 나면 pH는 2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지. 10배, 10배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은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pH가 작아진다. 그럼 반대로 수소이온이 적게 들어있으면 그때부터는 OH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7보다 크면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pH가 0부터 14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랬는데 결국 pH가 7일 때를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는 거고 7보다 큰 값을 가지면 염기성이야. 그래서 그 값이 아까 산성일 때 마찬가지로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한 염기성이 되는 거고 7보다 이제 작은 값을 가지면 산성이거든. 그래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한 산성을 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성이냐 중성이냐 혹은 산성이 더 강하냐 약하냐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게 pH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수용액을 봤을 때 이게 육안으로는 pH가 얼마인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 그때 이 지시약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시약이라고 하면 걔네들이 이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보고 우리가 액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지시약으로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BTB가 있어. 그래서 BTB는 산성 용액에선 노란색을 띠고요. 중성일 땐 녹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청색을 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BTB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그 색깔 가지고 다 구별할 수 있어. 그런데 지시약 중에 예를 들어서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이 있어. 메틸 오렌지. 자, 얘는 산성일 때 붉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중성이나 염기성에서는 전부 노란색이야. 그러면 메틸 오렌지는 중성하고 염기성에서는 색깔이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 노란색이야. 그럼 그게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 수 없지. 즉 얘는 산성인지 아닌지 산성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 BTB 용액과 달리 얘는 산성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페놀프탈린 용액이라는 게 있어. 페놀프탈린. 자, 얘는 산성일 때 색깔이 없어요. 자, 물론 이제 얘네들 각각의 또 고유한 색깔들이 있어. BTB는 약간 갈색인 거야. BTB 용액은. 그래서 걔를 산성 용액에 떨어뜨리면 그게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뜻이야. 메틸 오렌지도 뭐 오렌지 색깔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페놀프탈린은 색깔이 없고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을 띠니까, 그럼 얘는 또 메틸 오렌지와 반대로 뭐야? 산성이냐 중성이냐는 알 수 없지. 색깔이 없으니까. 근데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이니까, 아, 얘는 염기성 여부만 판단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하나만 더 하자면 리트머스 종이, 아까 얘기했던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나오거든. 그래서 산성일 때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트머스 종류가 두 종류인 거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걔가 종이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사실 이게 색깔이 변하는 것도 화학 변화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액이 다 말라버리면 다시 이제 뭐 원래 색깔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 지시약이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는 뭐 당장 내신에서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물론 이 중화 반응이 시험 범위로는 아마 2학기 기말고사쯤 될 거거든. 시험 범위로는 이게 단원으로 대단원으로 3단원이기 때문에 뭐 2학기 파트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이제 진도를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학기 범위가 되고요. 2학기 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미리 좀 외워두시는 게, 까먹더라도 나중에 내신 때 가면 또 금세 생각이 나서 외우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중화반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시약하고 pH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반응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반응.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자, 그러니까 산성 용액이겠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자,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바로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 산과 염기를 섞었더니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중화반응인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염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열이 발생합니다. 이 반응이 이제 중화 반응이야, 우리말로 쓰면.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열을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이다 그래서 중화열이라고 하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산성 용액을 예를 들어 뭐 그게 염산이건 황산이건 질산이건 간에 수소 이온이 들어있을 거고, 염기성 용액이면 그 안에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이 만나서 물이 생기는 거야, 물이. 자, 그리고 염은 뭐냐면, 자, 산성 용액에는 수소이온 말고 어떤 음이온이 들어있겠지. 뭐, 그 A라고 칭합시다.
뭐 예를 들어 염산이면 Cl 마이너스일 거고 질산이면 NO3 마이너스일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염기면 예를 들어서 수산화 이온이 음이온이니까 양이온이 들어있겠지. 뭐 수산화 나트륨이면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면 칼륨, 수산화 칼슘이면 칼슘 들어있을 텐데 그걸 B라고 지칭해 볼게. 그럼 염은 뭐냐? 그 얘네 둘이 만나서 물이 될 때 나머지 애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염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게 그냥 물에 녹아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 여기 써놓은 거대로 이제 B하고 A가 결합한 일종의 이온 결합 물질인 염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치? 단지 이제 그 염들이 그냥 물에 녹아있는 상태인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자, 염산이야. HCl이라고 써. 수산화 나트륨이야. NaOH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화 반응에서는 보통 일가산하고 일가염기가 반응하는 게 일반적으로 나와. 그래서 쓰는 건 이렇게 쓰지만 여기에는 수소이온 들어있을 것이고 염화이온 들어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OH 마이너스 들어있을 것이고 Na 플러스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면 H2 물 생기고요. 그죠? 중화 반응이 일어난 거야. 얘네 둘이 만나서. 그리고 두 용액을 섞었으니까 거기서 물이 생기면 그 용액도 어쨌든 물인 거잖아. 그 물 안에 이제 얘네 둘이 녹아있는 셈이지. 그래서 NaCl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NaCl 수용액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바로 뭐야? 염이야, 염.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을 말한다. 이온 결합 물질을 말하고 그 이온 결합 물질이 그냥 물에 녹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 거야. 중화 열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중화 반응이다. 자, 그러면 그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여러 이온들을 지금 결국 섞어준 거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 게 주인공이잖아. 그럼 그때 물은 자 무조건 뭐야? 그게 염산이건 황산이건 질산이건 수소이온하고 염기가 수산화 나트륨이건 수산화 칼륨이건 칼슘이건 간에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 주인공을 만드는 얘네 둘을 우리가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알자 이온. 그래서 알자. 그래서 산의 종류가 뭐가 됐건 염기의 종류가 뭐가 됐건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은 무조건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인 거야. 그러면 나머지 애들 있지. 이른바 염을 만드는 나머지 음이온과 양이온,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우리가 그냥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경꾼 이온.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구경꾼 이온은 그때그때 다르겠지. 염산이냐, 황산이냐, 수산화 나트륨이냐, 수산화 칼륨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아무튼 얘네들은 그냥 물에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섞어주든 뭐하든 그냥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구경꾼이야, 구경꾼. 그래서 요거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우리가 구경꾼이라 부른다. 그리고 산의 종류, 염기의 종류가 뭐가 됐든지 간에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은 무조건 얘네 둘이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따로 쓰자면 자,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을 쓰시오. 그러면 종류 상관없이 무조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알자 이온들이 만나서 물을 만들잖아. 그걸 화학 반응식 형태로 써.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자 이온 반응식. 그래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식 형태로 써주는 거야.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류 상관없이 알자 이온 쓰라고 그러면 무조건 얘네 써주면 되고요. 종류 상관없이 산과 염기 종류 상관없이 알자 이온 반응식 쓰라고 무조건 얘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데 무조건. 그러면 이 알자 이온 반응식도 반응식이기 때문에 개수가 중요하지. 개수는 다 1인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개수가 다 1이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반응하는 개수비거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이온 하나와 수산화이온 하나가 만나서 물을 하나 만든다는 뜻이야. 반응하는 개수비란 말이야. 그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써있기를 중화 반응이라고 써있으니까 게다가 산과 염기를 섞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섞으면 혼합용액이라 하는데 그러면 섞어주면 혼합용액이 무조건 중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중화 반응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얘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주는데
염산 수용액에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이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섞어주는 수산화 나트륨, 몇 미리를 섞는지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수산화 이온이 예를 들어서 5개가 들어있는 거지. 얘네를 섞은 거야. 섞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얘네가 1대1로 반응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그 결과 얘와 얘가 만나면 수소이온 3개와 그치? 수소이온이 3개밖에 없으니까 수산화이온 3개가 만나서 물을 만든다 이거지. 그리고 대신에 그럼 수소이온은 섞어준 거에 남는 게 없겠지만 얘는 2개가 남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물은 3개가 생기겠지. 그지? 물은 3개가 생길 거야. 대신에 방금 얘기했듯이 그 섞어준 용액 안에는 수산화이온이 2개가 남아있거든. 그러면 그 혼합용액에는 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혼합용액은 물이 만들어져서 중화반응은 일어났지만 그 혼합용액은 수산화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염기성을 띈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화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얘네들 섞어준 그 용액들에 들어있는 얘네들의 개수에 따라서 혼합용액이 중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뭐 예를 들어 하나 더 해볼까? 여기 6개가 들어있고 4개가 들어있는 애를 섞은 거지. 수소이온 6개와 수산화이온이 4개가 들어있는 걸 섞은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응은 1대1로 해야 되니까 4개와 4개가 반응하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물이 4개가 생기겠지. 그러면서 혼합용액에는 수소이온이 2개가 남게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혼합용액이 산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5개라고 하자고. 개수가 동일한 거야. 개수가 동일한 거야. 그러면 1대1로 반응하니까 5개가 전부 반응하겠지? 그러면 물을 5개가 생기고 이 혼합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은 남는 게 없겠지. 그죠? 물론 아까 이제 pH 얘기하면서 수소이온 들어있다 했지만 여기서는 뭐 그 물의 자동이온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라 통과에서는 그냥 얘네들의 개수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섞었더니 남는 게 없네. 그럼 얘는 중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화 반응이 뭐 물이 만들어지면 일단 무조건 중화 반응은 일어난 건데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중성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섞었을 때 중성이 되는 경우 이때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중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완전히 중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화점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는 거는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용액 속에 개수를 얘기했지 얘네를 몇 미리를 섞었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염산 수용액이 있는데 그게 10ml에 3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20ml에 3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지. 단지 개수만 3개라고 표현한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10ml에 5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20ml에 5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양을 섞어준 게 아니라 양이 얼마가 됐든 거기 들어있는 이온수가 이렇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개수만 얘기했지만 만약에 부피까지 고려하면 그거 우리가 농도라 그래. 농도. 그래서 뭐 염산이 됐건 수산화 나트륨이 됐건 걔네들의 용액의 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피분의 이온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온수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얘는 3개가 들어있는데 10ml에 3개가 들어있는 애고 예를 들어서 얘는 20ml에 5개가 들어있는 애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아니면 밑에 걸로 얘기해볼까? 밑에 걸로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5개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얘는 10ml에 5개가 들어있는데 얘는 20ml에 5개 들어있는 애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개수는 같지만 부피는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농도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농도가 다른 거와 이온수가 다른 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치?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중성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고 중성일 때는 이제 그거를 중화점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때 물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말이야 이렇게 두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그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다르면 그때 만들어지는 물 분자수는 둘 중에 더 적게 들어있는 수만큼 물이 생기지. 얘도 마찬가지야. 6개, 4개 섞었을 때는
더 적게 들어있는 4개만큼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다를 때는, 섞어준 개수가 다를 때는 생성되는 물 분자는 둘 중에 더 적게 들어있는 개수만큼 물 분자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나중에 뭐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요거야. 이 중화점을 찾아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부피까지 고려해서 몇 미리를 섞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개수가 같아서 중화점이 되겠느냐, 완전히 중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중화점 찾는 거가 이 중화 반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요. 이거 뭐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뭐 요것들이 이제 뭐 양적 관계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뭐 개수 고려하고 부피 고려하고 하는 그런 양적 관계를 따지는 문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좀 몇 개 선생님이 같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중화점이라는 걸 어떻게 찾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근데 사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 3개니 5개니. 이건 내가 그냥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런 거고, 실제로 너희가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놓고 실험을 할 때 여기 이온이 몇 개 들어있는지 보일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중화점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게. 아까처럼 이제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섞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염산을 20ml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부어주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염산 20ml에, 그래서 내가 아까 이온화식 외우라고 한 게, 염산 분자 하나가 이온화되면 수소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하나, 그래서 얘네가 1대1로 같은 수의 비율로 들어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그걸 따지려면 이온화식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20ml에 수소이온이 2개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염화이온도 몇 개 들어있어야 돼? 같은 비율로 들어있어야 된다니까. 이온화되면 수소하고 염화이온이 1대1로 나뉘어지니까 염화이온도 2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일 거야. 자, 그러면은 20ml의 이온이 어쨌든 총 4개가 들어있으면, 아까 선생님 농도 얘기했잖아. 농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20ml의 이 염산의 농도는 20ml의 이온이 총 4개가 들어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염산의 농도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주는데, 염산하고 농도가 같은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준다고 해봐.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도 얘도 이온화가 되면은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들어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염산 20ml의 이온이 총 4개면 만약에 농도가 같은 수산화 나트륨이면 얘도 20ml에 4개가 들어있어야 돼. 그럼 20ml에 4개면 얘네가 총 합쳐서 4개려면 얘네가 1대1로 들어있어야 되니까 얘 2개, 얘 2개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럼 그런 수산화 나트륨을 10ml를 부어준다고 하죠. 그럼 20ml에 4개니까 농도가 같은 수산화나트륨이 10ml면 2개란 얘기예요. 2개를 넣어준다는 얘기는 결국 이온으로 따지면 나트륨 하나에 수산화 이온 하나를, 얘를 1개씩을 넣어줬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섞어준 혼합 용액이 30ml가 되겠지. 30ml. 그지? 20ml에 10ml 일단 부었으니까 전체 부피는 30ml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만. 자, 미안합니다. 그럼 30ml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면 얘네 하나씩 넣은 상황이니까 봐라. OH 하나랑 수소 하나랑 만나서 물이 될 거야. 자, 물은 이온이 아니니까 여기다 이제 안 쓴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에는 수소이온이 하나만 남아있게 되겠지? 그리고 염화이온은 아까 얘는 구경꾼이니까 그대로 2개가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도 구경꾼인데 지금 하나를 넣어준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넣어준 OH는 물이 됐으니까 여기 들어있지 않겠지. 자, 이런 상태로 또 10ml 넣어줘. 또 10ml 넣어줍니다. 그럼 Na 하나와 OH 하나를 또 넣어준 셈이겠지? 자, 그러면 몇 ml가 되느냐? 40ml가 돼. 그지? 40ml가 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하나하나 또 넣어줬는데 얘 하나가 얘 하나랑 만나서 물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 40ml 안에는 이제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아직 없는 상태지. 그러면 결국 Cl-만 2개에 NA는 원래 하나 들어왔을 텐데 하나가 또 들어왔는데 구경꾼이니까 2개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0ml를 더 부어줍니다. 10ml를 더 부어줘. 자, 10ml를 또 더 부어줘. 또 Na 하나와 OH 하나 또 넣어준 셈이지.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합은 50ml가 되겠지. 50ml가 되는데, 자, 이때 OH 하나 넣어주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될 수 있는 수소이온이 없으니까 OH는 그냥 들어있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Cl은 여전히 그냥 2개가 들어있을 거고, NA는 2개가 들어있었는데 얘가 구경꾼인데 하나 또 더 넣어준 거니까 총 3개가 되겠지. 자, 이런 식이 되겠지. 자, 물론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자, 그럼 이때 즉 각 이 그림별로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 이온수를 한번 보자는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은 처음에 2개가 들어있던 거야. 수산화나트륨 10ml 부어주니까 하나만 남았고 10ml 더 부어주니까 없지.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수산화나트륨을 얼마를 더 부어주니까 계속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Cl 2개 들어있었어. 10ml 수산화나트륨을 10ml 부어줘도 2개, 또 부어줘도 2개, 계속 2개지. 왜? 얘는 구경꾼이니까 이거 넣어주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2개였으니까 계속 2개인 거야. 구경꾼이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물에 녹아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OH-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처음에 없잖아. 10ml 부어줘도 아직은 없어. 왜? 들어가자마자 물이 돼버리니까. 아직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수소이온이 제로가 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넣어주면은 결합해서 물이 될 수 있는 수소이온이 없으니까 늘어나는 거지. 여기다 10ml 더 부어주면 더 늘어나겠지. 계속 늘어나지. 그러니까 수소가 다 사라질 때까지는 수소랑 만나서 물이 되기 때문에 넣어주더라도 수산화이온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넣어주면 생기겠지. 그 혼합용액 속에. 자, 그 다음에 Na. 없잖아? 하나 넣어주고, 또 하나 넣어주고, 또 하나. 자, NA도 마찬가지로 구경꾼인데 얘는 계속 넣어주는 상황이니까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계속 늘어나기만 하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전체 이온. 뭐 전체 이온은 뭐야? 종류 상관없이 그냥 다 합하면 되잖아. 4개가 들어있네? 4개가 들어있고요. 4개가 들어있고요. 6개가 들어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생성되는 물 분자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당연히 이때는 없어. 10ml 넣어주면 하나가 생기지. 10ml 또 넣어주면 수소가 하나 줄어들어 하나가 더 생기니까 누적으로 2개겠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더 이상 생기지 않으니까 생성된 물 분자수가 계속 2개일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 자, 이온수 변화, 이온수 변화. 그래서 요 세로축이 이온수고요. 자, 가로축은 이제 섞어준, 지금 염산 가만히 두고 수산화나트륨만 넣어주니까 그 넣어준 수산화나트륨의 부피. 뭐 혼합용액의 부피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용액의 부피야. 용액의 부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수소이온 몇 개 2개 들어있었어. 내가 수산화나트륨 10ml 부어주니까 하나가 됐어. 10ml 또 부어줘서 20ml째 부어주니까 없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없지. 자, 수소이온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어때? 처음에 똑같이 2개였어, 수소랑. 근데 구경꾼이니까 어떻다고? 10ml 부어줘도 2개, 20ml 부어줘도 2개, 30ml 부어줘도 2개, 계속 2개일 거야. 구경꾼이니까, 그지? 요거 Cl-. 자, OH-는 어떻게 돼? 처음에 없지? 10ml 부어줘도 아직은 없어. 20ml까지도 아직은 없어. 30ml째 부어주니까 이제 하나 생겼지. 40ml 부어주면 또 하나 생기겠지.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NA는 어떻게 돼? 없지? 10ml 부어주면 하나, 20ml째 2개, 30ml째 3개 해서 뭐 이렇게 그냥 부어주면 부어줘서 계속 늘어나겠지. 맞지? 자,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 전체 이온수는 처음에 4개였지? 종류 상관없이. 10ml 부어줘도 4개고 또 10ml 부어줘도 4개고 그 다음에 30ml째는 이제 6개가 되지.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물이 생기잖아요. 여기 그래프 좀 따로 그려보자면 여기가 이제 생성된 물 분자 수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NaOH 부피라고 하면 자, 처음에 생성된 물은 당연히 없고 10ml 부어주면 하나가 생겼어. 그지? 20ml 부어주면 또 하나가 생겼어. 두 개가 된 거지. 그 다음부터 30ml 부어줘도 그때부터는 더 이상 물이 안 생기지. 맞지? 생성된 물 분자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화점 찾는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진단 말이야.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주어지면 뭔가 좀 껄쩍지근한 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얘는 일정하고 얘는 늘어나지만 여기 수소하고 수산화이온 보면 수소는 줄어들어서 없어지고 수산화이온은 그때부터 늘어나고 물 분자도 그때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뭐란 얘기야? 중화점인가?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중화점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중화점인 거지. 그러면 중화점이 언제가 중화점이냐? 염산 20ml에 수산화 나트륨을 20ml 부어주면 중화점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온수 변화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주어졌을 때 그럼 결국 20ml 부었을 때니까 요때지 요때. 그지? 요때가 뭐다? 중화점이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걸 보고 중화점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그냥 순서 좀 바꿔서 얘기할게. 지시약을 미리 예를 들어서 염산에다가 지시약을 미리 떨어뜨려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BTB를 떨어뜨려 놨어. 그러면 산성이니까 염산만 있을 때는 산성이니까 노란색이겠지? 자, 10ml 부어줬는데도 아직까지 수소이온 하나 남아있으니까 산성이니까 노란색 띄고 중성이 여기 봐봐. 여기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으니까 중성이니까 녹색으로 변하겠지. 여기는 파란색으로 변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시약을 미리 떨어뜨려 놨을 때 그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이 뭐다? 중화점이다. 물론 나중에 화원에서 뭐 중화적정 이런 거 배우겠지만 짠 하고 변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 색깔이 변하는 어떤 범위가 있기는 해. pH로 따졌을 때인데 통과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색깔이 변하는 순간이 중화점이 된다. 이렇게 미리 떨어뜨려 놨을 때 띄는 색깔이 다른 색으로 변하는 순간이 중화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게 이제 사실은 시험에 주로 나오는 뭐냐면 열이 발생한다 그랬어. 열이. 그지?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중화열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럼 열이 발생하니까 이 용액의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미리 이제 온도계를 꼽아놓은 상황이지. 꼽아놓은 상황. 미리 꼽아놓은 상황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염산만 있을 때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높든 안 높든 온도가 있겠지. 그죠? 그럼 이제 열이 발생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자, 그 중화열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거든? 그럼 그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야. 측정해서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온도가 제일 높을 때야. 온도가 가장 높은 온도일 때가 중화점이라 생각하면 돼. 자, 참고로, 중화열은 에 의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니? 근데 중화열은 물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기 때문에 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온도는. 그래서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물 분자수가 많이 생기면 온도가 높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부피분의 물 분자수인 거예요, 물 분자수. 요 값이 커야 열이 많이 발생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처음에 염산만 있을 때는 부피는 20ml지만 생성된 물은 없잖아. 그지? 그런데 수산화나트륨 10ml 부어주면 혼합 용액은 30ml가 됐지만 물이 하나가 생긴 거지. 자, 이 값이 커진 거잖아. 이 값이 커지면 온도가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염산만 있을 때 온도보다는 조금 높아졌지. 그 다음에 자, 이때가 되면 혼합 용액이 40ml가 되면서 물이 하나 더 생겼거든? 그럼 얘 30분의 1이고 얘는 따지면 20분의 1이니까 더 커졌지. 온도가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얘는 봐봐.
10ml 더 부어줬을 때는 혼합 용액이 50ml가 됐는데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물이 안 생겼잖아. 오히려 이 값이 작아졌지. 그래서 오히려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온도를 측정해서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바로 뭐다? 중화점이다. 그지? 그래서 이게 뭐 그림처럼 하나 놓고 하나를 섞어주든 둘을 동시에 섞든지 간에 만약에 그 혼합 용액의 뭐 부피가 이제 뭐 같은 상황이라면 부어주든 동시에 섞든 온도가 무조건 가장 높을 때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 세로축이 이제 온도라 그러고 요 가로축이 내가 섞어준 용액의 부피라고 하면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바로 뭐다? 요 때가 중화점이어서 요 때까지 내가 몇 미리 섞어줬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요 때가 중화점,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그죠?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요건 자세히 좀 얘기를 할 거야.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용액에 어쨌든 전류, 이온들이 들어있으니까 전류가 통할 거 아니야?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 보는 거야.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 보면 자, 참고로 전류 세기는 또 뭐에 비례하냐면 농도에 비례해. 농도. 그냥 단순히 이온이 많다고 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게 아니라 아까 농도는 뭐라 그랬어? 부피당 이온수거든. 부피분의 이온수야. 그러니까 너희 말로 나올 때는 모모당 모모 나오면 그 당 앞에 있는 애가 분모에 해당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요 값이 크면 전류의 세기가 센 거야. 그럼 봐봐. 전류는 종류는 상관이 없거든. 그럼 전체 이온수를 보란 말이야. 자, 얘는 20ml의 이온이 4개가 들어있어. 근데 거기다 수산화좀 10ml 섞어주면 30ml의 4개가 들어있으니까 부피당 이온수는 오히려 작아졌지. 그리고 여기는 혼합 용액이 40ml인데 여전히 전체 이온은 4개니까 또 작아졌지. 그러다가 이때가 되면 뭐 중화 반응이 일어났든지 안 일어났든지 간에 50ml가 됐는데 어쨌든 전체 이온수가 6개로 늘어나니까 값이 커지거든. 그래서 결론은 중화점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따로 그리면 여기를 이제 부피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전류의 세기 라고 하면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할 때가 뭐야? 이때가 중화점인 거야. 이때가 중화점이야. 그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할 때 몇 미리 섞어졌는지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전류의 세기가 있잖아. 경우에 따라서 0이 되는 경우도 있어. 0이 되는 경우. 그럼 0이 되는 경우는 뭐냐? 중화점에서 이온들이 아예 없단 얘기지.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해서 앙금이 되면 가라앉거든. 그럼 그런 경우에 여기 이온이 존재하지 않지. 즉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그 염이라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라 그랬잖아. 대부분의 염은 물에 잘 녹지만 물에 안 녹는 염이 있단 말이야.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물에 안 녹는 애를 앙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중화점에서 전류가 안 흐르겠지.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하거나 0이 될 때가 바로 뭐다? 중화점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보통 요 세 가지 가지고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특히 보통은 너희가 푸는 문제 거의 90%는 이 온도하고 관련돼서 나올 겁니다. 중화 반응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좀 따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화점 찾는 방법 크게 4가지 얘기했습니다. 4가지. 그지? 4가지 얘기했으니까 요거 좀 잘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제 아까 중화점 찾는 거에서 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온도 변화 가지고 출제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로는 지금 그러니까 1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123페이지 보면 자, 가로축에 내가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지금 서로 부피를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한 거지. 그래서 50, 15, 20, 25, 5mm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5번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염산 5mm하고 수산화나트륨 25mm를 섞어서 중화 반응 일어나게 한 다음에 온도 측정한 거야. 그리고 10mm하고 15mm, 아니 10mm하고 20mm, 15mm, 15mm, 20mm, 10mm, 5mm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부피를 다르게 해서 내가 실험을 5번을 한 거고, 그 각각의 실험에서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표시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죠? 근데 아무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시에 섞든 놓고 부어주든 간에, 근데 보통은 이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온도면, 온도가 가장 높을 때 그때가 중화점이야. 그러면 이 지금 5번의 실험 중에서는 15mm와 15mm를 섞었을 때가 바로 뭐가 된다? 중화점이 된다. 그지? 중화점이 된다라는 거야. 아까 이 그림 그렸던 거에서 그럼 일단 중화점이라는 거는 그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자. 아까 여기 그렸다가 이제 지운 그림 보시면 중화점일 때는 말이야, 말 그대로 중성이 되는 거니까 그 섞어준 용액에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어. 그래서 이온이 딱 구경꾼 이온 2종류만 존재해야 돼. 그리고 중화점이 아닐 때는 있잖아, 항상 그 용액 속에는 무조건 이온이 3종류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튼 자, 이때가 중화점인 거 찾았잖아. 그러면 중화점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섞어준 산하고 염기에 들어있는, 자,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개수와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서로 같았던 거지. 그러니까 섞었을 때 남는 수소이온도 없고 남는 수산화이온도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무조건 중화점이 되는 상황일 때는 내가 섞어준 산과 섞어준 염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들어있냐? 뭐 우리 지금 교재에도 그냥 빈칸으로 돼 있잖아. 내가 정하면 됩니다. 자, 뭐 문제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하면 돼. 자, 여기 15mm, 15mm니까 그냥 15개가 들어있다고 치자, 우리. 15개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네를 섞었을 때는 수소하고 수산화이온이, 그죠? 1대1로 반응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표에 보면 그래서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 그래서 각각의 부피로 섞었을 때 그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 그래가지고 여기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한번 써볼게. 자, 각각의 부피로 섞었을 때, 자, 일단 혼합용액의 부피는 전부 30mm지, 그지? 5mm, 25mm 섞든 10mm, 20mm 섞든. 그리고 자, 일단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중화점에서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 개수는 내가 임의로 정한다고 하자고. 그럼 임의로 15개로 정했으면 나머지 부피는 그거에 비례해서 개수를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5mm의 수소이온 15개 들어있다고 했으면 같은 농도의 염산이면 10mm에는 수소이온이 10개가 들어있어야 되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수산화 나트륨도 15mm에 15개 들어있다 했으니까 같은 수산화 나트륨이라면 여기는 OH-가 20개가 들어있겠지. 자, 그래서 섞어준 상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이 중화점일 때 보면 혼합용액 속에는, 자, 이게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니까 없겠지, 얘는?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자, Cl-Na. 야, 염산 15mm에 수소이온이 15개가 들어있다고 했으면 Cl-는 내가 얘랑 1대1로 들어있다 했으니까 이 15개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15개. 그지? 그러면 또 얘네들 이온, 어차피 얘네들 이제 구경꾼이니까 각각의 부피에 들어있는 수만 써주면 되거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염산이 부피만 다른 거고 같은 수산화나트륨이 부피만 다른 거니까 비례해서 써주면 돼. 비례해서 이렇게. 그지? 비례해서 써주면 되겠지. 얘는 25개, 20개, 15개,
10개? 그지? 그러면 OH도 그렇게, 그럼 봐봐. OH도 사실은 얘가 25개 들어있으면 처음에 25개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지? 25개가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는 수소가 원래 5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섞었으니까. 5개 반응해서 얘는 20개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안 남아있어야 되겠지. 그치? 원래는 5개 들어있을 때 얘도 5개 들어있는 건데, 섞었을 때. 얘 25개와 얘 5개가 만나서 5개가 반응하니까 얘는 20개만 남은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A라고 나와 있잖아. A는 OH-가 20개가 남아있으니까 염기성인 거지. 자, 중화점은 무조건 중성일 거거든. 여기가 C라고 치면 여기가 중성이겠지. 자, 하나 팁을 주자면 중화점을 기준으로 양쪽은 무조건 액성이 반대입니다. 그럼 여기도 보나마나 B, 그러니까 10ml, 20ml 섞어준 혼합 용액도 무조건 염기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니까. 자, 얘도 섞기 전에는 얘가 10개면 얘도 10개였겠지? 20개, 20개였겠지? 그럼 20개와 10개가 만나면 반응해서 얘가 10개가 남는 거잖아. 얘 안 남아있고요. 맞지? 염기성에는 얘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CL이 20개니까 수소가 20개가 있었어. 10개니까 10개가 있었는데 섞어주면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안 남아있고, 그지? 수소만 혼합 용액 속에 10개가 남아있으면서 이제 뭐야? 산성을 띠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아까 액성이 반대라 그랬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얘가 5개면 OH도 5개였고 얘가 수소가 25개였을 텐데 섞어주면 5개 반응해서 얘는 당연히 혼합 용액 속에 존재하지 않을 거고 얘는 25개 중에 5개는 물이 됐으니까 20개만 남아있어서 뭐야? 그지? 그러면 이때 우리 여기 지금 그 뭐 용액의 액성 다 써놨으니까 이제 요거는 염기성 그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D가 되겠지? D도 산성, E는 산성 뭐 이렇게 되겠지? 그 위에 이제 액성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TB 용액의 색깔은 아까 지시학에서 알려줬으니까 그거 보고 파란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5mm, 25mm 섞었을 때 10mm, 20mm 섞었을 때 생성되는 우리가 물 분자수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경우에 물이 몇 개가 생겼어야 돼? 자, 아까 얘기했지. 25개가 있고 5개가 있는 애를 섞은 건데 5개 반응해서 얘가 20개 남고 없는 거잖아. 물이 5개가 생겼겠지? 그럼 이 경우에는 자, 요거 뭐 판단. 수소 10개였고 OH가 20개였고 그러면 결국 10개가 반응하게 얘 10개 생긴 거지. 얘는 그러면 15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각각? 그럼 15개 생겼겠지? 얘 10개 생겼고 얘 5개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럼 내가 아까 온도는 생성된 물 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부피분의 물 분자 수가 중요하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네들 섞었을 때 부피가 얼마야? 30ml에 얘는 5개가 생긴 경우인 거야. 얘도 30ml에 10개, 얘는 30ml 되면서 15개, 30ml에 10개, 30ml에 5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값이 클수록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이 값이 같으면 온도가 같아야 되거든? 즉 여기서 A하고 E하고는 내가 그래프를 좀 다르게 그려놨지만 온도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A점하고 E점은 액성은 서로 반대지만 그 온도 자체는 어때야 된다? 부피분의 물 분자수가 같기 때문에 온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B하고 D도 어때? 온도가 같아야 되는 거지. 얘네들도 온도가 같아야 된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를 따질 때는 무조건 부피분의 물 분자수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수업 때 영상을 찍은 게 마이크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녹음이 됐다가 막 안 됐다가 해서 선생님이 요 파트만 따로 찍은 거니까 요 영상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수업 때 이제 그 나머지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수업 때 마무리를 할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좀 잘 정리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